요즘 뉴스를 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중 특히 많이 보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낮은 기준금리에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기준금리가 뭘까요? 또 물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월드잇에서 기준금리는 무엇인지, 또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동안 발생하는 예금금리,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금리, 이런 용어 본 적 있으시죠?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를 금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주로 은행에 가잖아요. 그런데 은행들도 돈이 갑자기 부족해져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해주는 곳을 바로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바로 기준금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시중의 금리들은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돈을 비싸게 빌려오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또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이 돈을 싸게 빌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싼 이자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이에요. 즉,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중에 풀어진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왕 대출받는 거 이자가 낮을 때 많이 빌려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든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비싸지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도 점점 올라가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도 나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죠. 작년 코로나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낮아진 저금리에 대출을 풀로 땡겨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곳에 투자하는 영끌족이라는 단어도 나왔을 정도잖아요. 그 결과 지난 3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4월 14일 기준금리를 0.25%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점점 끌어올리면 은행들도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하니까 결국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줄이겠죠. 또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원래 내던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비가 줄면 높았던 물가가 점차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한때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다시 되팔아서 대출을 갚게 되면 거품이 껴있던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붙이는 금리예요. 그 기준금리는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장치로 사용돼요. 돈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유는 물가를 높이고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치솟는데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상을 외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경제와 관련된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